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 통계가 나왔네요. 그죠? 원서 접수하셨죠? 했는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죠? 1차, 2차, 우리 지금 보통 넣을 때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넣을 때 중복 계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중복 계상되냐면 1차만 넣는 분도 있고 동차를 넣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만 넣는 분도 그렇고 동차를 넣는 분도 그렇고 중복으로 됩니다. 중복. 동차 넣는 분들이 어디에도 포함되냐면요. 1차에도 포함되고 2차에도 포함되고 최종에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 인원들이 중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접수한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 2차 접수하신 분이 5만 8천 명이거든요. 5만 8천 명. 근데 2차가 5만 8천 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2차 5만 8천 명이 되려면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에 원서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5만 8천 명이라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동차를 넣은 분들, 동차라는 것은 1차, 2차를 다 넣은 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계산하니까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작년에 몇 명이냐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5만에서 16만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실제 15만 명 정도가 원서 접수를 했고요. 실제 중복 계산되는 거 빼고 작년에 중복 계산되는 거 빼고 하면 작년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이야기할 때 중복 계산되는 걸 포함해가지고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이 15만 명에서 16만 명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는데 실제 시험 칠 때 결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실제 시험 친 분들이 7만 몇천 명입니다. 작년에 7만 몇천 명 정도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 조금 넘는 인원이 시험 치러 가고 나머지는 시험 치러 안 갑니다. 원서 접수만 하고 시험 치러 안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원서 접수하신 분이 통계가 나온 게 11만 6천이거든요. 11만 6천이니까 실제로 시험 치시는 분들은 뭐 한 50% 조금 넘는 거로 이제 봤을 때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 정도가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부동산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줄고 이래 되는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일반적 경향인데 공부를 그때 하면 안 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언제 공부합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한다고요. 좋아지면 하면 몇 년 걸려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내가 합격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쌓일 때쯤 되면 경기는 다시 뭐 하게 됐다? 어차피 순환 사이클을 걸어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걸 D차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D차 탄다.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공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뭔가 이게 곧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리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처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는 이 자격증을 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영향을 갖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하시고 나면 지금 주택 경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잠시 좋았다가 대출을 묶어놔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묶여져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튀겠습니까? 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질 수 있는 요인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점은 거의 찍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떨어질 일이 남았지 올라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도 떨어질 거고, 그죠?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율을 할 뿐인 거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남아있는 기간이 2달 하고도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0일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해가지고 올해 꼭 합격을 하시고, 올해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강의를 하면서 체감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놓고 치면 이처럼 이론이 줄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든 안 하든 하여튼 몇 점 받으면 되냐면 60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60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난이도 조정이라는 걸 좀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올해같이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실력 평가,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를 평가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도 힘들겠지만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남은 기간 조금만 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도시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 6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공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두 개의 법률이 있거든요. 두 개의 법률이고, 뭐 항상 좀 전에까지 문제를 봤던 국토계획법은 항상 바닥에 깔려야 되죠. 국토계획법이 안 깔리면 나머지는 쌓아 올려봐야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돼 있다는 전제 아래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두 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은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까다롭게 낸다든지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도 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발법은 시험 문제가 6개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모은 데가 정해져 있죠. 야합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를 내냐면 1.5를 낼 겁니다. 1.5.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에서 여러분 꾸준하게 지금 두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도 얼마를 보면 되냐면 1.5를 보면 돼요. 수용에서 1개, 그 다음에 환지에서 1.5,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시험 문제는 뭐 도시개발법은 빠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도 얼마 안 되죠.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발법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개발계획부터 나오는데 개발계획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이죠. 방향 설정 계획인데 당연히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만들죠.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에 인가만 누가 하고 시, 군,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몽창군이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도 지정권자.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전부 다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4개인데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빡세 2개다. 빡세 2개다. 빡세가 몇 개요? 2개다. 2개다. 이렇게. 그죠?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어디에서?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세부 목록,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수용의 객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항목. 그 다음에 세입자, 세자가 이제 2개인데, 하나는 세입자 주관적 대책,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요 4개는 뭐 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어딥니까? 그렇죠. 개발 계획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발 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구역을 만다 지정을 합니다. 근데 계획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4개 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봤던 박스 2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정이 됐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이제 시행자가 정해진다는 게 조합을 설립한다 말과 같아요. 시행자는 뭐를 만들고? 실시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죠. 그게 인가되고 나서 뭐 된다? 곧이 되죠.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사업을 실시하겠지. 실시 계획이 인가되니까 실시하는데, 사업을 하는 방법이 2개 아닙니까? 그죠? 토지를 마는 방법, 수용, 또 마는 방법, 환지. 로 들어가게 되면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바꾸어주는 계획입니다. 그 환지 계획을 왜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뭐 하려고? 환지 처분하려고 만든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절차는 이제 끝입니다.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지금 배우는 게 이거죠, 그죠? 이거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아까 좀 전에 봤죠. 누가 만든다고요? 그렇죠. 누가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만들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오는데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4개.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박스 2개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드는 시기인데 원칙은 언제 하게 돼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절차가 거꾸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뀐다는 것은 뭐부터 하고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크게 보면 3가지죠. 거꾸로 가는 경우로서 첫 번째 개발계획을 말 때 공모할 때 공모하면 응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모하는 사람들은 그 신도시가 어딘지를 지정돼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계획을 잘 만들어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의 우려가 높으면 투기 우려가 높으면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이 다 미개발 지역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 그죠?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역이죠. 어디는 뺀다? 자연환경 본적은 뺍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율이 높은 곳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주 상공 면적의 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일 때 30% 이하, 즉 70% 이상이 주상공이 아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 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는데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습니까? 그렇죠.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금 받고 각자 떠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는다? 환지만 받습니다. 면적, 그렇죠.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리고 면적 계산할 때, 이거 중요하죠. 그죠? 여기 작년에 나왔죠. 그죠? 면적 3분의 1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데, 요 계산법이 작년에 개발계획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노출된 부분이죠. 면적 계산할 때 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하죠.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 1명. 단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공람 공고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동의할 때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누구한테?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 요건에 미달할 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간다.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1명. 이와 같이 이제 계산법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요 면적 3분의 1와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국가 지자체 일 때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복합 기능 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330만. 그리고 개발 계획은 신도시 안에서 방향 설정 계획으로서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개발 계획과 광역 기본 계획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게 우선합니까? 개발 계획이 위에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은 뭐를 위반하지 마라? 광역이나 기본 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2개 다 했고, 수립 시기는 오네요. 아까 했죠. 그죠? 언제 하는 게 원칙이더라? 지정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로서 크게 보면 3개라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또, 뭐 우려 높은 것, 투기 우려가 높은 것,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주로 이제 투기 우려가 높은 것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죠? 너무 뻔하죠? 어딥니까? 자연 녹지, 또 생산 녹지, 또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이 얼마? 30%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잡고 합시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인데, 생산 녹지가 당연히 투기 우려가 높으니까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생산 녹지가 나오면요, 도시개발법에서 면적도 그랬는데,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라? 30% 이하라는 단서가 붙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문제가 갑자기 수준이 한 단계가
점프돼 버립니다. 생산 녹지는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질문 한 번씩 하는데 막 이걸 말씀드리고 나면 이걸 조문에 그러니까 지문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중 이래 나겠죠.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면서 1번 공모, 2번 균형발전, 3번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의 합이 뭐 25%, 4번 생산 녹지 이런 오면 질문합니다. 생산 녹지는 30% 이하라고 했는데 왜 그 단서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생산 녹지가 나왔는데 단서가 없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라고. 단서를 붙일 때만 얼마? 30% 이하라고. 이걸 40%라든지 50%할 때만 문제를 삼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질문을 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서 지문은 법 조문에 있는 완벽한 지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 그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로 끄집어내면 실패하기 시작하냐면 법 조문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법 조문에는 30%는 얘기 없다 이가. 틀렸다 이가 이것도. 복수정답 아이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주는 사람이 주는 조건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법 조문을 공부했던 그 조건이 아니라고. 뭐 뭔지 이해됩니까? 예. 네. 그래서 요 생산 녹지는 혹시 지금까지 이 생산 녹지를 장난치 가지고 답을 만드는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40% 해가지고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이유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생산 녹지가 나오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의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면적, 소유자 총수, 국가재산 동의 안 받고 동의자수 계산법이 우측에 나오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의자수 계산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여기 뭐하고 똑같냐면요. 조합 설립할 때도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독립한데 그 계산법 똑같죠. 국공지를 포함한다. 공유일 때는 한 명이다. 구분 소유자는 각각이다. 한 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명이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해도 한 명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 알려지고 나서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람 공고일 되기 전 소유자 총수를 기준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개발계획이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즉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체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버리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고 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니까 이것도 확정되기 전이에요. 그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이 을에게 양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누구서를 기준합니까? 양도인 기존 소유자. 기존 소유자니까 양도인 의사를 기준해라. 그리고 동의를 할 때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는다? 사유토지한테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에 미달하면 어디로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으로 간다. 그리고 이 동의할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동의할 때는 인감이죠. 인감. 도시개발법의 동의는 인감. 정비법의 동의는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달인하는 서면동의서,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입니다. 다릅니다. 동의서가. 그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계획 도시는 330만이고,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정이 정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별도로 첨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개발계획인데, 꾸준하게 문제는 나오고 있으니까,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한 테마로 봤을 때 시험에서는 2개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 볼게요. 1번.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누가 만든답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아니죠. 문장은 완벽합니다. 그냥 읽기에는 문장은 완벽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읽으면요. 함정에 폭 빠집니다. 이거는. 답 못 찾아요. 이거는 여기서. 다 읽고 나서 2번 읽을 때 나와요. 그죠?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가 아니다.
틀렸죠. 이번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기능입니까? 복합 기능 도시는 면적이 얼마? 330만이 됩니다. 3번에 환지 방식이 나왔네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이 지정되는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가 아니고 면적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는 얼마? 2분의 1.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는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아직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요. 소유자가 바뀌면 무슨 정이죠? 갑이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갑 의사가 기준입니까? 을 의사가 기준입니까? 그죠?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한다. 누굽니까? 갑이죠. 기존 소유자 갑이니까. 그죠? 이럴 때는 기존 소유자 갑 맞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어디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실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죠. 틀렸죠? 그래서 개발 계획은 실시 계획들을 맞도록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 뭐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본 계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한 번 더 설명하는 표정이 아니죠. 그죠? 그죠? 이거 표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표정으로 모두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건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다. 거꾸로 가는 경우네요.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세 군데죠. 어디에서? 개발계획을 마하거나 공모하거나. 두 번째, 투기 우려가 높은 어디요? 어디요? 그렇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입니까?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죠. 어디는 뺀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뺍니다. 생산관리는 도시외니까 맞네요. 맞죠? 생산관리가 도시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20%면 돼야 안 돼요? 에? 몇 프로? 30%. 30% 이하 맞네. 20% 맞네. 그러면 20% 인지역 했잖아요. 20% 인지역. 20% 인지역. 그럼 나머지 80이 뭐란 이야기인데? 미개발지역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괜찮아. 어제, 공시법 특강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미개발지역 맞습니까? 맞죠? 근데 보니까 갈로 안에 있네요. 도시개발구역 면적 50% 이하입니까? 그쵸? 이게 단서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몇 프로? 30%. 단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단서가 있을 때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X표 끄어난 걸 하면 되겠네요. X표 끄어난 게 두 개는 디귿하고 미음이네. 디귿, 미음. 2분이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시도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권자죠. 지정권자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시도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 맞죠? 시도가 할 수 있죠. 시군구는 도계위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시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옆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에게 뭘 하고요? 제안을 하죠. 제안을 받은 시군구가 도계위, 제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계위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그죠?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합니까? 요청을 하죠.
그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대도시도 지정할 수 있다.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국장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맞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라. 지정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라. 맞습니까? 맞죠? 지정할 때는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 요청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마을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뭐 합니까? 개발계획을 뭐예요? 수립하잖아. 그죠? 근데 뭐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청받아 할 수 있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5번. 환지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방식이 준된 지역에서 면적? 그래. 아는 거 딱 한 개인데 그게 답이네. 소재 총수 2분의 1. 바뀌었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건 답보다는 답 아닌 지문이 주옥 같은 지문이 참 많네요.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4개 아닙니까? 4개. 뭔데요? 박스 2개다. 새 2개다. 아닌 게 뭐, 니은하고 리을이네. 니은은 리을. 안경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박스 2개다 아닌 거. (5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산정 방법. 1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한 명이 아니죠. 각각이죠. 탈락.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데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했다가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확정되기 전이나 말입니다. 했다가 철회해버렸어요.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뺀다? 동의자 수에서 빼죠. 맞네.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는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확정되기 전에 바뀌어. 가별하게 양도를 했어. 그러면 변경되기 전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하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한 명이 2개 이상의 필지나 토지를 단독 소유했어요. 한 명이 1번지, 5번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필지 수만큼 소유자 수를 계산해 줍니까? 한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하죠. 국공유지를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정방법이 좀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니까 작년에 문제가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6번 작년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작년 문제죠.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공유지를 만다? 포함하죠. 한 명이 2 이상의 필지를 단독 소유했어요. 한 명이 이제 1번지, 5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필지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몇 명? 1명. 2번 찍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돼. 맞춤 기념으로 3번, 4번, 5번 풀어보면서 그러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이런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다음 문제로 점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싸, 맞춤 기념으로 2 이상의 필지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면, 맞춤 기념으로 천천히 읽는 거야. 공유자가 동일하면, 그죠? 각각이 아니고 몇 명? 1명.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혼자서 막. 많습니다.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게 있어요. 한 필지 1번지인데 가벌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권법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 여부하고 관계없이 대표자 하면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하고 관계없이가 아니고, 그죠? 관계이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제한되는 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면 변경된 사람이니까 변경되기 전입니까? 변경되기 전에 양도인 기준 한다고 했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지정은 논점이, 자, 한번 보실래요? 지정은 논점이 요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지정할 것인지.
지정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분할할 수도 있어요. 결합할 수도 있죠. 분할과 결합할 때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을 갖다 했는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더라고. 그럼 뭐 빈다? 해제버리죠.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되는지. 요 5가지가 논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완벽하게 알고, 이게 문제 풀려고 외연한 게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구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지, 옆으로. 어떻게 지정합니까? 아래로. 그래서, 지정이 됩니다. 절차. 어디에 지정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어디 하기는 우리나라에 지정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그죠? 효과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할 때 규모가 있죠.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 나눌 수 있다. 나눌 때 나누고 나서 1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나서 1만이야. 1만 제곱미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나서 1만. 결합할 때도 얼마가 포함된다? 1만. 일정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안 해. 그러면 풀어버리죠. 뭐 안 할 때, 사업을 뭐 안 할 때냐면 계획을 안 만들면 풀어버려요. 계획.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몇 년? 3년. 없으면 다음날 해제해버립니다. 해제해버리면요. 아까 발생했던 효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해제가 돼버리면, 용도지역은 도시로 그대로 있어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죠. 지구단위계획은 이쁘게 만드는 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용도지역이 환원되고 지구단위계 폐지되면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개를 쭉 읽으면서 툭툭툭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올리면서 보실 때는 맨 앞에 보면 도시개발법 여러분 써놓고 맨 앞에 보면 전체 테마를 잡아놓은 게 있죠. 그죠? 그걸 쭉쭉 읽으면서 자꾸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맨 앞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일 나가서 팁을 지금부터 좀 연습하라고 하나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이거. 도시개발법을 봤잖아요, 그죠? 도시개발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시개발법을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분 만에 여러분들 혼자서 다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걸 여기에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여기에. 요 맨 앞에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10월 달에 좋아져요, 10월 달에. 10월 달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몇 과목을 해야 되냐면 6과목을 해야 됩니다. 6과목. 또 2차만 하시는 분들도 몇 개를 해야 되면 4개를 해야 됩니다. 4개. 근데 수험생들이 가장 제가 듣는 이야기, 그리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동차를 하든 2차를 하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공법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법이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공법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다. 왜냐면 공법은 국계법 정리해놓고 나면 정비법 빵꾸 나비고, 정비법 정리하면 개발법 빵꾸 나고, 개발법 정리하면 이제 개발법 정리하고 나서 뭐 보려고 했냐면요, 법령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계법이 빵꾸 나는 거야. 그럼 국계법도 봐야 되거든. 국계법도 보고 나서 또 공시법 공부하려고 했거든. 근데 뭐가 빵꾸 나빈다? 정비법이 빵꾸 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압축 강의하고 숨나무 공법의 빵꾸를 자꾸 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걸 막아줘요. 공법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자꾸 이걸 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면, 이 정도 하면 공법은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겠네라는 확신이 들면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냐면, 법령이나 공시,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고 나면. 실제 이거는 임상실험을 이미 거친 겁니다. 부작용을 다 해소하고, 그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백선 들어가죠?
동행 들어가죠. 동행 들어가면 공법 전 범위를 가지고 이제 모고사를 치고 해석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침에 오시면 요 앞에 있는 거 전체 해봐야 1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국개법 2페이지, 개발 2페이지, 정비 몇 페이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툭툭툭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 시험 치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있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월 24일 날 그렇게 하면 되고 10월 25일 날 오전에 시험장 가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시험 치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날 처음 보면요. 효과 있겠나 그게? 없지. 그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힘드니까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그걸 자꾸 보시면서 책에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개발국의 지정입니다. 지정인데 누가 하는데? 노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면 시군구에서 시도 대도시한테 요청을 하더라. 어디 하는데?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비도 30만 이상. 효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반, 취락지구나 지구단위에는 거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용도로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죠? 근데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난개발 우려가 없으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분할 최소 얼마나 된다? 1만. 해제.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이 없으면 해제된다.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 몇 년? 3년. 그거 체결 그럼 2시간 걸리는데. 보는데 3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자꾸 봐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초여름까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외우지 말라고 무수히 이야기했거든요. 안 해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문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뭐로 넘어가냐면 숨나무법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암기할 내용들을 다 뽑아낸 겁니다. 그걸. 이제 다 했거든요. 그럼 압축 강의도 있고 밑 뒤에 빵꾸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암기할 만큼은 충분히 자료가 나갔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반복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야지 나머지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세법이나 공시도 공부해야 됩니다. 등기도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법령도 막연하게 지금 50점, 60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령에서 7,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했냐면 암기가 좀 돼야 되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법이 더군다나 공법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물귀신도 아니고, 이 발목을 갖다, 난 발목 잡은 적이 없는데 자꾸 내보고 발목 잡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 근데 이거 개인적인 귀찮음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도 이제 응시자 숫자가 나왔는데, 공법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느낌상, 올해는 또 조금은 무난하게 내는 해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공법 문제가 어려웠는데 무난하게 내는 해기 때문에 이게 뭐 공법이 다른 과목 점수를 도와줘가지고 공법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공법이 다른 과목의 점수를 빼먹지만 않았다. 공법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그죠? 제가 드린 자료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좀 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죠? AI가 나와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칩을 꼽으면 공법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칩에 탁 꼽으면 드르륵 이래가지고 되는 거지. 단, 유효기간이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 4시가 되면 자동으로 폭파되는 칩을 꼽아둘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게 기술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나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래요. 내가 매일 연락하거든. 그러니까 메일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니면 공부 그만두시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든지 좀 기다리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정. 그냥 지정에서는 지정 자체 가지고 하나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많이 나올 때는 지정 가지고 네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자, 먼저 사업 시행자가 뭘 합니까? 제안하죠. 누구한테? 시군구. 시군구는 뭡니까? 요청하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자, 그래서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누굴 뺍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고입니다. 국가는 왜 빼냐면 지정권자. 지자체도 왜 빼냐면 지정권자. 지자체, 시군구, 시도.
그 다음에 조합은 왜 빼냐면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될 때는 조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제안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안할 때는요, 제안할 때는, 우리 공부에서는요, 제안이란 말이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공간 재구조학에 대한 입안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안은 항상 누가 하냐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 소유자들이나 시행자가 하죠.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고 공간 재구조학에 대한 입안 제한을 누가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근데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요,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정당성.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주민들이 제안하는데 주민갑 혼자서 제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지 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하는데 기반시설하고 입체, 도시군계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2. 똑같네.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똑같네, 이것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누굴 포함한다? 면적 계산할 때는 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한하고자 한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한서를 누구한테 던져준다? 면적이 큰 곳에 제한서를 주죠. 그러면 결과 통보해 줍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 기한에 대한 결과 통보기는 며칠? 45일. 얘는 몇 개월? 1개월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 들어왔어요. 그럼 시군구는 제안이 제시됐으니까 제한됐기 때문에 고민하잖아. 고민할 때 관리계획이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도, 그죠? 도계위 심의를 거쳤어요? 자문을 거쳤어요? 자문. 저 똑같네요. 자문을 거쳐서 지정권자인 시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대도시는 지가 바로 지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한다? 협의. 때문에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돼서 싸웁니다. 그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시도 대도시가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 위에. 공포에서 싸울 때는 항상 누가 해결합니까? 위에. 요거는 관할이 같으니 어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시도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개인데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이 나왔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수는 안기라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 3개는 알고 있죠. 협의가 안 될 때 한다고. 협의가 안 될 때. 그럼 누가 할 때? 국가가 신도시를 만드는 국장이 해야 되겠죠. 뭐가 발생하면 전제지변 됐죠. 그리고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죠.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에게도 제안하고 국장에게도 요청하는데 제안은 항상 누가 하냐면요. 제안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2개가 더 붙어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30만. 그리고 뭐하고 밀접관리 있어야 돼? 국가계획과 밀접관리가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제안해야 됩니까?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시험 문제 나온 건데 공공기관의 장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제안해야 됩니까? 시군구. 제안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국장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원리원칙으로 와가지고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청은 누가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청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요청이란 것은 내하고 동급 내지는 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국장한테 요청이 들어오니까 내하고 동급인 중앙 또는 내 밑에 국장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가 있잖아. 그 시도가 요청하진 않죠. 시도는 뭐기 때문에 지정권자인데. 그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협의가 안 될 때. 왜 그래? 누가 할 때? 국가가 할 때. 뭐가 발생하면? 전제지변이 발생하면. 국장에게도 만다? 제안. 국장에게도 만다? 요청. 그래서 국장에게도 제안하고 국장에게도 요청한다 해놔놓고 이제 국장한테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안하는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요청하는지 이건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빵꾸를 바라니까 맨 뒤에 빵꾸를 보면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규모가 있네요. 지정 절차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아래로죠. 자, 제일 먼저 뭡니까? 기초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 주민 의견 들을 때는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람 공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되기 전에, 그죠? 공람 공고가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붙죠. 공람 공고가 됐다는 것은 외부로 뭐 됐다? 노출됐다. 공람 공고가 되고 나서 뭐 했다는 것은 악이. 공람 공고가 되기 전에 했다는 것은 어딘가 신도신지를 모르고 했으니까 선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아까 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죠? 토지를 분할하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분할해가 소유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 사람 취급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공람 공고일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해서 계산해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공람 공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나중에 대감 또 써먹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 내용이, 이 원리가 어디에 그대로 날아가냐면 정비법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정비구역에도 여러분들 토지를 분할하든지,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든지, 나대지에 아파트를 짓다든지, 빌라를 짓다든지, 그런 식으로 머릿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 언젠데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하면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따로 정하는 날이다 이래서 별도로 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날짜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면적이 얼마? 10만 미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10만이 아니에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에 할 수도 있다. 그 10만 제곱미터면 공보에 하면 되는데 안 되죠. 10만은 안 된다니까. 10만 미만이에요, 미만. 이런 장난을 한 번씩 칩니다. 출제하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아주 주관적이죠. 그런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공법 그렇게 아주 공법이 막 이상하게 치사한 과목 그런 과목이 아닌데, 공법이 좀 그런 문제가 간혹 가다가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더라? 100만 이상이죠. 그러면 공람기한이 끝나고 나서 공시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시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협의는 지정권자가 지금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이니까 당연히 협의 시민은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서 국장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란 말 좀 넣어주시면 문장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장과 추가적으로 협의하냐면 개발계획에 뭘 포함하더라?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국장과 협의하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마을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야가 지정하면서 심의를 거치니까 지방도시는 심의를 받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나오는데 주, 상자, 생 1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미개발지역의 요건,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뭐대로 하면 돼요? 계획대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죠. 결합할 수도 있는데 분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분할하는 겁니까? 분할되고 나서 1만 이상입니까? 분할되고 났습니다. 조심해야 돼. 분할되고 나서 각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분할이 돼야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OX. X. 1만 이상인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X입니다. 분할하고 나서 얼마? 1만 이상. 결합은 시험에 안 냅니다. 결합할 때 1만 이상짜리가 한 개 포함되면 되거든요. 합친다는 이야기라서. 그 다음에 효과. 도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이미 뭐가 지정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칠학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단 말이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에 요 전체 한 줄 문장에서 의미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어딘가가 신도시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지역과 또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만 이미 칠학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에 지정되어 있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안 본다.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 안에서 일련의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유자들이.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죠. 허가를 받는데 똑같아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명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게 가설 건물도 포함하고요. 대수선과 용도 변경도 포함한다. 즉 허가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거, 요것도 개발행위는 없던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난개발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시험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문제가 나올지, 개발법에서 나올지, 정비법에서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매년 나오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나올 확률은 매년 50% 이상입니다. 매년.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상과 정상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물의 건축인데 뭐도 포함하더라? 가설 건물을 포함하고, 뭐도 허가사항이더라? 대수선과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더라.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정비법에 가게 되면, 대수선은 또 허가사항이 아닌 거로 바뀌죠. 그리고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할 때도 허가받는다. 여기에 대응해서 허용되는 사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응급조치, 선응급, 국토계획 보면 신고죠.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신고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경작, 개발사업에 지장을 안 주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그 다음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 관상용 축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 관상용 축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는 괜찮아요. 단 관상용을 임시로 식재한다 하더라도 어디는 제한다? 경작지 안으로 들어가면 제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허가 받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기득권 보호.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에서는 기득권 보호에 턱 내려서 얼마나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이죠. 근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개월에 얼마? 30일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오네요. 해제. 뭐의 해제입니까? 지정의 해제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정된 날로부터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몇 년? 3년. 없으면 그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단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가 될 때는 원래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은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돼 있는데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신도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 그죠?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 폐지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옆으로 또는 아래로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누설하거나 내지는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때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어요. 또는
산정하기가 곤란해요. 애매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얻은 이익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가 아까 몇 배였어요? 최소가 3배, 최대 5배입니까? 5배 해당한 금액이 얼마 이하더라? 10억 이하죠. 그러면 얼마나 한다? 10억. 10억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된 지가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정되자마자 바로 그냥 그에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출제 안 됐습니다. 출제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 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과 지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 관련 내용인데 한번 내볼게요. 지정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여기 있을까? 한번 내볼게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아래로 합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1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고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면 제한서를 어디 줘야 된다? 면적이 큰데 줘야 돼요. 시군구는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계위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자문을 거쳐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만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들어왔죠. 그러면 시군구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결과 통보를 해주는데 얼마 안에 1개월 아니고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문을 거쳐 요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때로는 대도시시장이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근데 시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많은데 협의되면 좋은데 협의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정해 빈다? 위에 국장이 해핍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냐면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국장해요.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국장해요.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제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제안은 항상 누가 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중에서 그죠? 모든 시행자가 국장한테 제안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그게 국가계획하고 밀접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장한테 요청은 누가 하냐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정할 때 절차는요. 제일 먼저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기초사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때는요 14일 이상을 공람하는데 공람한다는 사실을 집에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공람 공고문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피에 내야 돼요. 근데 신도시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그죠? 일간신문에 내지 않고 지자체 공보에 할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공람기한이 끝나고 나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야가 지정하니까 협의시민은 지방 라인을 타게 돼 있는데 자 지방 라인을 타다 보니까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하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든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럴 때는 국장과 만다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지정했는데 여기가 도시일 수도 있고요. 비도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시에서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 안 됐어요? 됐죠. 지정이 되고 나니까 여기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이미 칠학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됐다는 그런 효과 발생
안 한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니까 요 안에 지정된 곳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가불병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너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개발 행위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를 받죠. 왜 허가 받는다라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투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합니다. 뭐 할 텐데라고 하니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지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플러스 죽, 목을 벌치하거나 식전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건물의 건축에는요, 가설 건물을 포함합니다. 대수선과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 목을 벌치하거나 식재할 때도 뭐 받아라? 허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고 투기 발생 우려가 없으면 괜찮아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응급조치입니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을 설치할 때, 경작을 위한 행질 변경일 때,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을 채취할 때,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 올릴 때,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할 때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경작 제한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이미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에 착수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공사는 기득권 보호적 측면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해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분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분할된 것을 결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분할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얼마나 돼야 돼? 1만. 결합할 때는 얼마짜리가 하나 포함돼야 돼요? 1만짜리가 하나 포함돼야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야가 지정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몇 년? 동안 없으면 다음날 만다 해제돼 버립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도 3년 안에 없으면 해제한다. 해제한다는 것은 개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죠. 개발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도시 개발 사업을 안 하니까, 그죠? 풀어버린다, 말입니다. 개발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정했을 때 효과가 발생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도시로 아까 바뀌었잖아. 원래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야지. 지구 다니기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단,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해제될 때는 용도지역이 옛날 농림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 단위를 폐지할 필요도 없다. 근데 여기를 지정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사바 친구들하고 내지는 지인들하고 내지는 지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벌금이 얼마? 3배에서 5배. 근데 계산이 애매해. 그죠? 그리고 얻은 이익이 10억 이하라. 그럼 얼마? 10억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는데 좀 쉬까요? 예, 좀 쉬었다 풀겠습니다.